저는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대화할 때가 제일 나다운 것 같아요. 취향을 소비하는 방법? 제가 소비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래 가는 것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 놓여진 느낌이신 거예요? 무기력감과 정말 공허함, 그냥 다 환상처럼 없어진 느낌.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회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모습에 너무 굴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고 그 형태가 조금 바뀌더라도 그냥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사는 삶이면은 저는 그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취향적 시점. 안녕하세요. 관심이 좋음으로, 좋음이 취향으로, 취향이 세상이 되는 취향적 시점 뷰파인더 에론팍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디자이너 박재영님과 함께 취향적 시점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네.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그래피라는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따뜻한 히비스커스 티를 요청해 주셨어요. 네. 오늘 이 음료를 고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따뜻한 차를 거의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음료 고를 때 그냥 따뜻한 차 이렇게 고르는데 네. 이번 여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사실 더위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카페를 어딜 가나 요새 에어컨 너무 세게 틀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옷도 그 겉옷 같은 걸 좀 챙겨 다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카페 가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컨디션이 오히려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작업할 때 주로 저는 카페 가서 많이 하는데 카페 가서 조금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좀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게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스타일.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되게 취향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평소에 안 입던 옷을 꺼내 입는다든지 그거는 나의 취향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옷을 고른 기준은 제가 평소에 가장 자주 입고 가장 편하게 손이 가는 것들로만 그냥 다 입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멜란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되게 중성적인 색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 차 색깔이나 막 제가 집 할 때 뭔가 이런 타일색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를 봐도 그냥 되게 이런 뮤트한 톤의 어떤 색상들 저는 선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편하게 입는 옷 이런 멜란지 그냥 티셔츠, 네, 코스티 그리고 뭐 이 바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입던 바지예요. 진짜요? 네, 저는 그냥 이런 우리 아빠의 빈티지? 근데 너무 깨끗하신데? 그냥 빈티지를 사서 입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아빠가 입던 거를 제가 옷장에서 보고 요새 안 입는 거 있으면은 그냥 제가 이것도 거의 한 30년 된 바지거든요. 그 아빠가 제 나이 때. 진짜요? 네. 근데 상태로는 네. 전혀 해졌다거나 네. 이런 게 없이. 맞아요. 그래서 막 여기 보면은 막 이런 자국들도 작업하다가 막 생긴 자국인데 저는 그냥 그대로 입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고 좋고 워커는 제가 거의 항상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평소에 입는 대로 그냥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스타일링 키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키포인트? 그거를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했어요. 키포인트로 뭔가 목걸이 같은 거라도 하고 올까? 막 생각했는데 저는 평소에 액세서리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그냥 오늘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여기 빨간 실로 된 최근에 산 그냥 실팔찌인데 최근에 요거를 그냥 포인트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여름이니까 액세서리를 좀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많이 티 안 나는데 그냥 포인트 주는 거를 더 좋아해서 그래서 요거를 요새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요즘에 빠진 노래가 있으세요? 아, 빠진 노래. 저 이거는 정말 빠진 노래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최근에 한 달 됐나 그래도? I'm in Love라는 노래인데 네. 흑인 아티스트예요. 근데 젤라니 아레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카페에서 이렇게 뭔가 뭐 친구랑 대화를 나누나 미팅을 하다가 순간 그 배경음악에 뭔가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 노래 진짜 좋다 하고 샤잠을 켰거든요. 샤잠 중요하죠. 네, 저는 은근 샤잠에 있는 노래들이 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디깅을 한 게 아니라 되게 저는 직관에 의한 게 진짜 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지만 가장 최근에 지금 샤잠을 딴 음악이 이 음악이고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티스트 전체 앨범을 거의 다 듣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I'm in Love를 제일 네. 좋아하시는. 네. 그래서 제목도 모르고 그냥 노래 자체가 되게 좋아서 그냥 들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노래 제목도 귀엽고 그런 그 가사들도 다 귀엽고 좋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여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제가 최근에 올해부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산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되게 자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저는 되게 오랫동안 뭐 한 자리에 앉아서 막 2~3시간씩 작업하고 이런 스타일은 못 되고 한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한번 연다든지 화장실 한번 간다든지 뭔가 그런 환기가 없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20대 때 오래 작업실을 하다가 지금은 작업실 없이 그냥 집에서 작업하거나 아니면 카페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도 저는 한 자리에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한 2시간 채 못 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조금 넘나? 저는 맥스 3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딱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딴 거를 하든 뭔가 그 사이에 뭔가의 환기가 없으면 그냥 집중이 안 된 채로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의미 없는 시간이니까 그것도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은 이게 되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뭔가 나는 어차피 한 자리에 오래 집중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잘 활용해서 한 2~3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 더 이상 집중 못해. 그러면은 저는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나와서 뭐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카페로 옮길 때도 있어요. 너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20대 때 되게 찾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업실도 되게 나름 멋있게 잘 꾸미고 했는데 저는 그 작업실에 있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365일 이렇게 시간이 매일매일 가는데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한 곳에만 이곳의 풍경으로만 계속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되게 가둔 느낌이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뭔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런 직업을 안 가졌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사실 로케이션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근데 내가 이런 직업, 그러니까 리모트가 가능한 직업군의 사람인데 그거를 못 누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은 당분간은 작업실을 만들지 말자. 뭔가 이 생각을
했던 게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이후. 지금은 이제 자취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맞아요. 일종의 집무실로서 네네. 사용을 하시고 또 혼자 주로 있으실 때 하시는 행동이 네거티브하게는 산만하다지만 맞아요. 그래도 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자면 계속해서 꾸준히 자신을 리프레시 해주시는 거네요. 환기를 해줘야 이제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맞아,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만약 집무실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무언가 이제 여기에는 작업이 안 된다 해서 어딘가 카페를 가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주로 가는 카페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나는 취향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게 저는 스타벅스를 되게 자주 가거든요. 스타벅스 되게 자주 가고 사실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스타벅스를.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 친구들은 제가 뭐 어딨냐라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MTL에 있다 네. 혹은 엔트러사이트에 뭐 한남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잠깐 들를게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굳이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타벅스 좋다 제가 막 그러면은 그런데 왜 가냐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많이 가는 카페가 사실은 스타벅스고 제 집에서 진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집 옆에 정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스타벅스는 아침에 7시부터 열어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었을 때 바로 작업을 할 때 저는 아침 일찍 진짜 7시 문 열자마자 스타벅스에 가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 카페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도 MT의 효창전 뭐 이런 데는 되게 뭐 8시 이렇게 열어주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처럼 느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어떤 카페는 보면은 되게 편한 마음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카페가 저는 사실 있거든요. 네, 알죠. 뭔가 되게 패셔너블한 사람만 갈 것 같고 맞아요. 그냥 누구에게나 평등한 카페 그리고 동네 그냥 나오는 것처럼 편하게 갈 수 있는 카페가 사실 스타벅스여서 스타벅스 제일 많이 가는 것 같고 아까 언급했던 그런 뭐 효창점, MT 효창 이런 데는 진짜 작업실처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색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뮤트 컬러를 선호하신다고 했었었는데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컬러도 그럼 뮤트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이런 멜란지색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멜란지색 아니면 약간 뉴트럴 컬러들 계열들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베이지색, 조금 잿빛이 있는 색상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지금 제 차 색깔, 잿빛 베이지? 약간 고비색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데저트 컬러 같은 그런 컬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색깔 이어서 차를 구매하신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멜란지라던가 아니면 뉴트럴이라던가 네. 그 색깔이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사신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보다 컬러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아서 이 색을 좋아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차를 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 차 색깔 때문은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색깔이 좋아 라고 해서 사는 것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 뭐 타일색이라든지 아니면 가구색이라든지 이런 침대 어떤 그런 그 침구류를 고를 때도 돌고 돌아서 그런 베이지 톤의 색을 제가 사는 거를 보면서 저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나 이런 거 좋아해 라고 해서 이 색을 산다기보다는 저는 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향이 뭐지 이런 것들 발견하는 게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해놓은 것들을 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가 보구나 이런 과정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끌려서 산 것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무언가 통일된 컬러감이 있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쉐입이 있다거나 맞아요. 약간 이러한 맞아요. 경우인 거네요. 네네네. 그 색깔 때문에 샀다라기보다는. 맞아. 그래서 제가 집 인테리어 하고 이제 집 인테리어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완성을 못했고 조금씩 이제 완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도 제가 생각보다 그런 난색 계열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붉은 톤의 어떤 컬러들을 제가 이런 푸른 계열 색상보다 훨씬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올해 들어서 좀 알게 된? 그 전에 이제 동생이랑 살 때는 사실 이제 같이 사니까 네. 그런 거를 잘 모르는데 그런 테라코트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색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를 올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평소 좋아하시는 것 중에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게 있으세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거, 저 차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 차랑 기계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또 막 저는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덕후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좀 큰 편은 또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렇다고 막 차에 대해서 막 진짜 박학다식하게 막 차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다 말할 수 있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차만 좋아하고 좀 잘 즐기는 그냥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좋아했었고 한 10살 때였나? 그럴 때는 나 크면은 저 차 타야지 라고 했던 제 첫 번째 차가 미니 쿠퍼였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 국내에 있는 차들이 그렇게 예쁜 차들이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네. 근데 처음으로 모토쇼 가서 봤는데 우와 이런 차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의 첫 번째 차가 사실 미니 쿠퍼였었고 그 두 번째 차가 지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좀 아이코닉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차가 랭글러인가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타고 싶으신 또 드림카가 있으세요? 사실 저 이거 되게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신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은 또 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랭글러 이제 지금 나오는 신형 말고 이 전 세대 모델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나오는 신형이 너무 둥그러져서 제가 좋아하던 그 랭글러의 거의 마지막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모델이라서 이 차를 산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차들은 많죠. 뭔가 디펜드, 올드 디펜더 이런 것도 다 좋아하고 하는데 크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 차로 바꿔야지 뭐 이런 건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드림카를 이루신 상태인 거네요. 그럼 지금 지프 랭글러.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리고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그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차가 저의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차가 아니더라도 나의 되게 많은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차가 나타나면은 저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딱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차에 워낙 관심 많으니까 좋아하는 차들은 많거든요. 네. 픽업 트럭들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굳이 내가 탄다라고 생각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옷들을 좋아하지. 근데 굳이 내가 입지는 않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 차 계속 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관심사는 뭐예요? 최근에 관심사는 좀 이야기들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로님 하는 것들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일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매너리즘에 와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이 다 재밌기는 하지만 일에서 어떤 의미를 조금 못 찾는 시기가 왔어요. 저는 되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또 이런 시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컨텐츠들을 사실 잘 보는 편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드라마라든지 네. 뭐 이런 넷플릭스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 요즘에 좀 의도적으로 많이 찾아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삶에 드라마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원래도 뭐 좋아하기는 했지만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론님이 막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들도 막 보면은 재밌는 게 그냥 사람 사는 얘기가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동안 너무 그냥 내 삶, 내 일, 내 성장 뭔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니 사람이 좀 건조해졌다고 생각해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거든요. 그래서 아론님한테도 제가 처음에 그 DM 했었을 때도 이거를 아론님이 하는 이유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네네. 일 외적으로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 하나? 뭔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심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더 재밌게 하는 것도 물론 항상 중요한 일이지만 조금은 떨어져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말은 많이 해줬는데 제가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은 일과 떨어져야 이 일의 넥스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매 프로젝트가 너무 귀하고 새롭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일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고민들이 조금씩 생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순간. 저는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대화할 때가 제일 나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에서 더 나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을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답다의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에요? 편하다? 편하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6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네. 6시에 일어나서 생활한 그 하루하루들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늘 뭔가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하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으로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럴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답다? 그게 그때 제일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자일 때 생각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제 기능을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혼자일 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남들을 약간 의식해서 더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 더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 모임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하는 이유가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떨 때 보면은 거기에서 있는 내 모습이 더 나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약간의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편안한 상태의 나는 오히려 더 무기력하고 더 너무 침체되고 사실 그 모습을 제가 그 모습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시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나는 어디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집을 놔두고 카페에 가는 것도 남들이 물론 나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약간 타인의 시선들이 있는 긴장을 조금 더 즐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더 나다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일 뭔가 나답다, 편하다 이런 게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건데 하나는 그 낯선 긴장감에서 왔을 때 저의 태도에 맞아요. 대한 게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 편안함이 있으신 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또 어쨌든 진짜 그 긴장감이 풀려서 마냥 진짜 편안한 나오는 재영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는
그 소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취향을 소비하는 방법? 취향을 소비하는 방법. 저는 이거는 좀 명확해요. 저는 진짜 오래 고민하거든요. 뭔가 꽂히면 산다. 이런 게 저한테는 없어요. 되게 오래 고민하고 구매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되게 친한 형을 되게 답답해요, 이런 거를. 예를 들면은 진짜 정말 오늘 차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저 차를 그 형 말로는 제가 한 4년을 고민했대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거를 사야 되나? 할 때 되게 오래 고민하고 오래 찾아보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뭔가 이 카메라 사고 싶다. 거의 1년 동안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나중에 뭔가 구매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이해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진짜? 네. 저 완전 그래요. 저는 예를 들면 여행을 가요? 응. 그럼 여행의 목적이 쇼핑인 사람이거든요. 네. 쇼핑을 해요. 근데 여행은 솔직히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갈 수 있는데도 한정적이고 살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에요. 근데 가잖아요.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지 않아요. 하루 첫날 시작해서 끝날까지 네. 일단 다 봐요. 일단 다 보고 마지막 날까지 생각나는 걸 사러 가요. 저 진짜 비슷해요. 약간 그런 케이스라서 저는 제가 취향을 소비하는 방식 완전 똑같아요. 정말 오래 고민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소비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자잘한 소비는 많이 없고 대신 좀 크게 많이 쓰는, 아껴서 빡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도 막 요즘 유행하는 그런 가구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사고 싶고, 진짜 오랫동안 나에게 좋았던 거,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 거, 뭔가 이런 기준으로 항상 뭔가를 사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오래 고민하고 사야지 마음 먹고도 한 2주가 지나요, 항상. 그러면 뭔가 이게 라스트 찬스구나 할 때 사요. 맞아요. 이게 사게끔 만드는 그게 확정적으로 있지 않으면 구매를 안 또 잘 안 하니까. 사게 돼요. 저 완전 그래요. 네. 저도 무언가 하나 사면 똑같은 제품을 사이트 진짜 여러 군데에서 판다라고 하면 가격 비교를 다 해요. 다 비교해보고 유튜브에 다 검색해보고 맞아요.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제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엄청 따져요. 그래서 저도 뭐 하나 사는데 진짜 정말 빠르게 사더라도 일주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1, 2천 원짜리도 엄청 고민 많이 해요. 저도 약간 그래요. 네, 이게 사서 장고장 많이 나면 이 1, 2천 원도 요즘엔 귀한데 크게 쓰더라도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크게 쓰더라도 맞아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그런 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또 사실 그거 자체가 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아끼려고 그런 어떤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기 전에 그 제품을 알아보고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나름의 쇼핑의 과정인 것 같아요. 맞죠. 그거를 좀 저도 되게 공부 많이 해보고 저 리뷰 다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은근 GPT를 저는 이렇게도 쓰는데 되게 비교할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GPT가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 제품들 넣어서 어떤 게 더 나한테 적합한지 좀 알려줘라고 하면은 또 그거에 맞게끔 또 리뷰를 해주니까. 어쨌든 베이스는 딥러닝을 저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GPT가 사라는 것대로 사진 않고 그거를 보고 이제 또 검색해서 좀 찾아보면은 좀 그런 리서치가 좀 줄더라고요. 좀 빨리 되더라고요. 저는 가끔 쇼핑할 때 GPT 좀 써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이나 뭔가 끌리는 감각들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게 저 생각보다 야생적인 거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생긴 것도 그렇고 뭔가 말투도 그렇고 약간 어떤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의 첫인상을 생각을 하면은 도시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점잖고 그냥 뭐 성실하고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런 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했던 생각이기도 한데 태닝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엄청 하얗거든요. 네. 하는데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뭔가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이 평범해요.
조금만 도시 인간처럼 생겼어요, 사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랭글러보다는 테슬라가 더 저를 처음 아는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은 저를 봤었을 때 무슨 차 타고 다니게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테슬라가 더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무의식에는 저는 되게 날것에 끌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피부도 조금 까무잡잡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내추럴함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도 잘 안 하는 게 저는 연출된 무언가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무언가? 만들어진 어떤 나의 이미지. 요즘 흔히 말하는 테토 에겐처럼 맞아. 그냥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건 테토인데 지금 말씀 주신 거로 했을 때 저는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오르거든요. 누구야? 추성훈? 신정한 날것이잖아요. 정말 테토의 상징이자 맞아. 물론 액세서리는 하시긴 맞아, 하지만 하시긴 하지. 그래도 막 정말 누구 남 눈치 안 보고 생 야생이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게 끌리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뭔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차처럼 맞아요. 성격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행동 부분에서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 스스로도 되게 헷갈리는 게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은 막 성격상 정말 그러냐라고 하면은 전 되게 섬세한 편은 맞기는 해요. 되게 섬세하고 어쨌든 일도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하고 뭐 나름 다정한 부분도 있고 근데 정말 뭔가 내면에는 좀 되게 러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거의 동시에 공존해요. 꾸밈 없이 그냥 살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약간 그런 되게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런 뭔가 갖춰지지 않은 것들을 때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완전 리얼한 삶.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저 항상 그 생각 하거든요. 가방 하나 메고 떠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래서 항상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브랜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그 어렸을 때 브랜드를 했었을 때 나한테 재고가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뭐 많은 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그냥 떠나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삶. 되게 오랫동안 노력해서 만든 삶이 지금의 삶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은 막 어디 막 되게 편하게 막 다니면서 하냐라고 하면은 또 생각보다 그렇지는 또 않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항상 되게 딜레마인데 마치 그런 거죠. 뭔가 저는 때로는 너무 막 좋은 카페를 따지는 것도 너무 예민한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를 가는다기보다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이제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게 더 자연스러운 삶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타벅스는 촌스러우니까 안 가고 나는 무조건 패셔너블한 어디를 가야 돼.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신경 쓴 느낌이에요. 더 차린 느낌인 거예요. 나는 사실 작업할 공간이 필요해서 그냥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지. 물론 좋은 커피를 찾아다니는 것도 물론 너무 의미 있지만은 스타벅스는 멋이 없으니까 안 가고 저런 카페들은 멋이 있으니까 가고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뭔가 너무 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저는 때로는 더 뭔가 그런 것들을 너무 따지는 친구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게 멋이 없어 보이는 생각도 좀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주어진 어떤 삶에 혹은 주어진 어떤 환경에 그냥 최적의 무언가들을 그냥 선택하면서 사는 삶.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픽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하게 된 계기와 그래픽 아티스트구나 라고 느꼈던 시점.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첫 계기가 사실 그것도 책이기는 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거의 처음 읽었던 책이었는데 친절한 뉴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뉴욕에 있는 디자인 스쿨을 다니는 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디자인 스쿨들에서 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얘기였었거든요. 그 책을 읽는데 나 이런 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뚜렷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그 전부터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래픽 디자이너 특히나 그 분야랑 상관없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그 책을 읽고 완전히 뚜렷해진 것 같아요.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런 일 하고 싶다. 그랬었던 것 같고 제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나름의 다른 미션이 생겨서 학부를 디자인 전공을 안 했거든요. 원래 미대 준비를 계속 했었었고 뭔가 디자인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뭔가 이런 꿈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러면서 공익 광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었고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 기업, 뭐 소셜 벤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내가 디자인보다는 사회랑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학부 전공은 사회복지 전공했거든요. 그러면서 창업을 좀 일찍 했었어요. 22살에 창업했었는데 창업하고 나서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디자인 뭐 이런 것들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 5년 정도 회사를 했는데 아까랑 좀 이어지는 말이지만 그때 저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긴 했지만 디자이너라고 불리기보다는 그 회사의 대표로 불리는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디 가면은 뭐 어디 대표님 뭐 이렇게 불렸던 거죠.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2018 아까 언급했던 2018년에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이 뭐였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한 회사의 대표로서의 삶을 내가 원했는지. 나는 아직 젊은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어디 자리를 가면은 안 어려 보이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 삶을 빨리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힘들어했던 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23살, 24살인데 다들 나를 대표님이라고 하고 어디 미팅 가면은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되고 그게 다 가짜의 삶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이지 않은 것 같은. 그리고 대표로 불리기 싫고 그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나 뭐 하고 싶냐고 했을 때 나 디자이너 되고 싶다. 나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하고 싶었고 내가 하는 일 디자인이고 나는 디자이너로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를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사람보다는 혹은 디자이너라고 아는 사람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 저는 알려져 있었고 그거를 다 내려놓는데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놓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되게 부러워했던 게 어디에 취직하면은 직함이 붙잖아요. 그쵸. 주니어 디자이너라든지 그러면서 직업적 정체성이 생기는 거. 저는 거기에서 내가 내 명함에 나를 디자이너라고 붙였지만 이거는 내가 나를 정의 내린 거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보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대표라고 정의 내리건 나를 디자이너라고 정의 내리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그런 존재가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했던 삶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 아로님이 아까 맨 처음 언급해 줬었을 때 제가 아로님 개인 작업을 같이 했었을 때만 해도 저는 저를 디자이너라고 불렀지만 저 스스로도 좀 인정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나를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그리고 내가 디자인 활동을 꽤 오래 해왔어요, 사실. 그 법인 할 때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지만 한 번도 뭔가 디자이너로서 뭔가 좀
삶을 살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던? 근데 그게 한 2년 전부터는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디자이너고 누가 봐도 나를 그렇게 뭔가 인지하고 그냥 그러면서 좀 어떤 순간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거는 되게 뭔가 그런 페이드 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주변이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그래픽 디자이너를 하게 되면서 이 일에 가장 좋아하게 된 포인트. 좋아하게 된 포인트 네. 정말 명확하게 있는데 저는 매 프로젝트가 다른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클라이언트랑 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는 일도 사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을 푸는 방식이기도 한데 저는 다른 디자이너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뭐 제가 낱낱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작업을 똑같은 과정으로 하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 브랜딩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저는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인터뷰 베이스로 그 팀한테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브랜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뿐만 아니라 이 프로세스 자체도 이 팀한테는 이게 필요 없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 부분 빼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이 팀한테는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특수하게 그런 과정을 넣는 팀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브랜딩이라고 해서 혹은 포스터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큰 어떤 과정들은 물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유연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이렇게 풀고 싶다. 뭔가 이거는 이 방식으로 가보자. 이번에 이렇게 해봐야겠다. 뭔가 이런 것들이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브랜드의 일보다도 이런 클라이언트 워크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이유 중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과 일하고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바뀌면은 물론 뭐 지속적으로 일하는 클라이언트도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들이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저는 그 다른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다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요. 이 일을 해오시면서 번아웃이 오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이 제일 그런 시기에 점점 오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뭔가 토스트 아웃의 어떤 단계에 제가 꽤 와 있는 것 같고 중간중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겪는 루틴인데 큰 프로젝트가 딱 끝나고 나면은 되게 큰 공허함이 와요. 한 일주일 정도? 그거는 거의 매번 겪는 것 같아요. 끝났다의 후련함과 잠깐 쉬고 이제 다시 스퍼트라기보다는 정말 그 공허하다는 표현이 확 혼자 놓여진 비어진 느낌이신 거예요? 그 공허하다라는 말이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 무기력감과 정말 공허함 뭔가 그냥 다 환상처럼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팝업할 때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올해는 제가 생각보다 팝업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막 초대도 많이 못하고 했지만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올해도 간간히 그런 프로젝트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제 지인일 수도 있지만은 지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막 다들 보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막 리뷰들도 계속 올라와요. 뭔가 인스타 스토리로도 계속 뭔가 리뷰들이 올라오고 막 블로그에도 막 후기도 써주고 그리고 저희도 매번 그 이제 KPI 체크하고 거기에서 약간 진짜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네. 뭔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즐겨주는구나. 처음에 딱 오픈했었을 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이거를 행동하고 느끼고 감동받고 좋다고 해주고 거기에서 오래 머물러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희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막 보통 10일 정도 하니까 10일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매일 보던 어떤 반응들 그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오는 되게 큰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연극 배우 같은 느낌이네. 그런 느낌. 그래서 왜 연극 배우들이나 그런 무대를 하시는 분들이 딱 무대 위에서 내려가면 되게 크게 공허해하고 그 약간 정신적인 질환들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물론 저는 그 정도는 사실 아니긴 하지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나조차도 이런데 정말 그 무대에서 탁 하는 그런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클까 이 간극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팝업 때까지 엄청 집중해서 막 하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안 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은 또 막 급하게 막 발주 넣어서 해결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게 큰 긴장 속에 살다가 그게 딱 끝나면은 이제 엄청 허한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서클이 계속 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일을 열심히 막 의지를 다져서 했다가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왔다가 맞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의지를 불태우는 맞아요. 이 이후에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 데까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불태우시는? 저 되게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일을 되게 몰아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더라도 사실 다른 일이 있기는 하니까 네. 다른 일로 어떻게 보면 대체를 하는 거죠. 뭔가 그 바쁨을 조금 유지하는? 쉴 틈 없이. 그렇게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공허한 상태, 그 무기력한 상태를 겪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막 피하려고도 해보고 제가 막 그거를 채우려고 목표 모임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였거든요. 그거를 채우고 싶어서 뭔가 주변에 막 이런 왁자지껄함을 막 채우려고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기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그냥 무기력하게 두는 거, 나를.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 기간을 좀 되게 괴로워하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를 막 그렇게 두는 거를 좋아하지 않지만 돌이켜 봤었을 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진짜 탈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무기력하겠지. 그러면은 그냥 침대에만 있자. 그런 것들을 문제시 삼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뭔가 있으면 안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뭐 했다면은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두는 거죠. 맞아요. 이제 번아웃 오고 극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 그거는 사실 그냥 디자인 일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최대한 나이가 들 때까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의 솔루션을 내고 그거를 제안하고 뭔가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일 자체가 저한테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일 자체가 원동력. 그런 것 같아요. 저 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서 그래서 되게 요즘 이런 기분들이 조금 생경한 게 저는 일이라면은 항상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페이스에 왔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상태로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일이 싫은 건 아닌데 나한테 뭔가 인풋이 없나? 원인이 뭘까? 막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딱 봤었을 때도 진짜 뭔가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지금처럼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저는 제가 제일 살고 싶은 대로 지금 꽤 많이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10년 뒤에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오히려 제가 되게 원했던 삶을 살았던 그 순간에 비해서 지금을 생각해보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점점 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삶? 어떤 사회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모습에 너무 굴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후에도 나 자신으로 지금처럼 살아가는 삶의 최종 목표와 꿈은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좀 비슷한데 최종이라고 하는 거를 별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점에 제가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 삶을 꾸준히 살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제일 성공한 삶이 지금이야 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2018년 이후부터는 저의 꿈이 그건 것 같아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디자인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내 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생각해보면은 정말 내가 늙어서 죽는 순간까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정말 60살, 70살까지 작업을 할 수 있다?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 디자인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디자인 일이라는 게 누군가는 나를 찾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내 능력을 필요로 해줘야 되는 일인데 생각보다 그럴 수 있는 디자이너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꿈으로 삼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고 그 형태가 조금 바뀌더라도 그냥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사는 삶이면은 저는 그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뭔가 더 이상 내가 디자이너로서 생계를 할 수 없어서 뭔가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삶. 그거는 저는 제 기준 성공하지 못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굴복하는 삶이 안 되고 싶어서 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뭔가 더 디자이너로서 더 뭔가 계속 생존하려는 그게 제 꿈이자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꿈을 이뤘다의 기준보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기준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삶에 굴복해서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을 때 내 의지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해서 혹은 내 쓰임이 없어져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저는 그때는 좀 정말로 나는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가치에 대하여. 네. 물론 방법은 또 찾아야 되겠지만 디자인 일을 좋아하는데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신 이름 앞에 넣고 싶은 수식어. 제가 사실 딱 들었던 생각은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넣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를 수식하는 어떤 미사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직업적 정체성이 그래픽 디자이너인 게 사실 좋아서 그리고 그게 저를 되게 많이 설명해 주는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영님에게 취향이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저에게 취향이란 변하지 않는 것에서 변화를 찾는 게 취향인 것 같아요. 저 되게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되게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변하지 않은 나의 것이 취향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프를 오래 좋아했기 때문에 지프는 내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 뭔가 요즘 좋아하게 된 것보다 그냥 오래도록 좋아했던 게 사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취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변화가 있는 것들도 사실 취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알게 된 그런 전 테라코트 이런 색을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들에 얹혀지는 어떤 조그만 변화 그냥 그게 모여서 취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주신 불변하는 것 안에서 또 변할 수 있는 것이 취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재영님의 취향적 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취향적 시점이 사실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 되게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들이 결국에는 취향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을 봐도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되게 이제는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그쵸. 근데 더 이상은 전통에 기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한국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세계도 그걸 알아봐주고 있고 네. 그게 어디에서 왔나 생각해보면 저는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해온 무언가들에서 우리의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계속 변화했지만 그 사이에서 불변하게 남아있던 것들이 이거 되게 한국적이다 라고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많은 변화 속에서 저는 제가 일하는 시장도 비슷하게 보거든요. 팝업이 너무 많이 성행하기도 하고 거의 뭐 정말 팝업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할 만큼 그 사이에서도 불변하게 계속 뭔가 이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어떤 브랜드건 문화건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그게 정말 어떤 국가를 대변하는 되게 문화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또 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인정하는 불변함. 그렇네요. 약간 사계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계속 변하지만 이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훨씬 재밌었고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험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그쵸.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직업적인 얘기야 뭐 종종 할 때가 있지만 내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저는 그런 취향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발견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론님 얘기 들으면서도 뭔가 아까 뭐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그래픽 디자이너 박재영님과 함께 취향적 시점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취향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취향적 시점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